30초. 그 짧은 시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CCTV에 찍힌 그 순간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칼을 든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한 노인의 모습.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철호라고 합니다. 올해 72세, 30년 동안 육군 소장으로 복무했죠. 지금은 그저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일 뿐입니다. 아니, 그랬었죠. 5년 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들, 딸은 해외에 있어 연락도 뜸한 상태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군 생활 내내 시끌벅적했거든요. 항상 부하들과 함께였고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적막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새벽 오시면 여전히 눈이 떠졌죠. 옛날 습관이란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아침 운동, 신문 읽기, 점심, 저녁. 매일 똑같은 루틴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편의점에 야간 근무자 구함 공고가 붙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주 김민수는 처음엔 망설였죠. 할아버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힘드실 텐데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30년간 특전사 훈련을 받고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에게 야간 근무가 뭐가 힘들까요? 젊은이, 내가 지금껏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적이 단 하루도 없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괜찮습니다라고만 했어요. 제 과거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편의점 일은 의외로 제게 맞았습니다. 재고 정리는 마치 군대식 물품 관리와 비슷했어요. 진열대는 항상 완벽하게 정돈했죠. 물건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겁니다. 점주 김민수는 놀라워했어요. 강 어르신, 진열 정리는 정말 프로시네요. 야간엔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택시 기사들, 야간 공장 근무자들, 술에 취한 대학생들까지. 취객들이 소란을 피울 때면 부드럽게 대화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목소리 톤을 약간 낮추고 또렷하게 말하면 신기하게도 대부분 진정됐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심리 제어 기술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평범한 노인 알바로만 알았어요. 특전사 훈련을 받은 전직 장군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까지는 말입니다. 비는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적었어요. 11시 30분경 여대생 한 명이 우산을 탁 털며 들어왔죠. 교통카드 충전을 부탁하길래 도와드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드티를 깊게 눌러 쓴 젊은 남성 둘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문 앞에 서고 다른 한 명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심상치 않았죠. 불안정한 발걸음,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눈동자. 30년 군 생활에서 위험한 상황은 수도 없이 겪어봤기에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강도다. 카운터에 다가온 남성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돈통 열어! 빨리! 날카로운 칼끝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오히려 더 느려졌어요. 정확히 위기 상황에서 특전사가 훈련받은 반응이죠. 상황 판단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대생은 음료수 코너에 서 있었고 출입구엔 두 번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강도는 약물 중독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 초점 없는 눈동자, 과도한 땀. 초보 범죄자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었죠. 진정하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나왔어요. 상대를 안심시키는 첫 단계입니다. 여대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세하게 고개를 저으며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돈통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도의 손목 위치, 칼을 쥔 각도, 체중 분배 상태를 모두 체크했어요. 약점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여기 있어. 전부 가져가. 강도가 돈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여대생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냉장고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단호한 목소리에 여대생은 직감적으로 따랐습니다. 강도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필요했어요. 뭐야, 갑자기! 그 순간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의 특전사 훈련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카운터를 돌아 나오는 동작은 0.5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강도가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앞점 기술을 사용했죠.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의 신경을 정확히 눌렀어요. 순간 강도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으악! 강도가 비명을 질렀어요.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습니다.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압하려는 거였으니까요. 출구에 있던 두 번째 남성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제 목소리가 편의점 안을 울렸어요. 움직이지 마! 지휘관으로서 수천 명의 병사들에게 명령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렇게 30초 만에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안무처럼 완벽했죠. 진정한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압 과정은 오랜 훈련 덕분에 자연스러웠어요. 첫 번째 강도는 관절을 꺾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두 번째 강도는 제 목소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대생은 냉장고 코너에서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전화기 좀 건네주시겠어요? 여대생에게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제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실제로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군 생활에서 숱하게 겪어본 일상이었으니까요. 여대생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건넸어요. 112에 신고한 후 칼을 멀리 치우고 제압한 강도의 손목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죠? 하지만 움직이면 다시 아플 겁니다. 강도에게 말했어요. 두 번째 강도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놀랍게도 순순히 따랐어요.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군대에서 다듬어진 권위가 있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말투로 명령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여대생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아저씨, 대단하세요. 경찰 오기 전에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머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앉아 있으세요. 이 모든 과정을 CCTV가 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몰랐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간결하게 마쳤어요. 한 경찰관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강철호 소장님? 경찰관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8년 전 장군님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병장 김준호입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습니다. 옛 부하를 이런 상황에서 만나다니. 김준호는 다른 경찰들에게 제 정체를 알렸어요. 이분이 특전사 출신 강철호 소장님이십니다. 경찰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한 경찰이 물었죠. 소장님, 왜 이런 곳에서 편의점 알바를?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은퇴자의 소일거리죠. 다음 날 아침 점주 김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강 어르신, 어제 일 들었어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장군님이셨다니. 김민수의 눈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네. 짧게 대답했어요.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CCTV 영상이 뉴스에 공개된 겁니다. 은퇴한 장군, 편의점 강도 맨손 제압 헤드라인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SNS에서는 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장군님. 갑자기 저는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일부러 피한 관심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주민 몇 분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장군님, 정말 멋지셨습니다. 머쓱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집에 도착해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유명세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죠. 다음 날부터 편의점은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장군님, 사인 한 번만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점주 김민수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강 어르신 덕분에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웃으며 말했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좋은 일을 한 셈이네요. 지역 뉴스팀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김민수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장군님, 요즘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감이 드실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터뷰 날 편의점은 카메라 장비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강도를 제압할 때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잠시 생각했죠.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그 순간 점포 안에 있던 모든 이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대답했어요. 장군님께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고요함이 때론 견디기 힘들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었죠. 이곳에서 저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인터뷰 영상은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은퇴 장군의 소박한 일상과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나 봅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영웅은 은퇴해도 영웅이다. 이런 분이 우리 군대를 이끄셨다니 자랑스럽다. 등등.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옛 전우들, 부하들의 연락이었어요. 장군님 역시 건재하십니다. 소장님 멋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현관 종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경찰 2명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강철호 소장님, 체포된 강도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양복 입은 남성이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장님, 체포된 강도가 이라크 파병 경험이 있는 퇴역 군인입니다. PTSD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더군요. 검사의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퇴역 군인이라니 같은 전우였던 셈이네요. 그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검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도 소장님을 만나고 싶어 했으니까요. 다음 날 구치소에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중호, 28세. 마주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장군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나? 부드럽게 물었어요. 중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 돌아와서도 계속되는 악몽,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현실,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진 과정까지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네. 제 말에 중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군님도요? 놀란 눈치였어요. 전쟁의 상처는 모두에게 있지.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네. 중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중호가 저지른 범죄는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때는 나라를 위해 싸웠던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회에 돌아와 범죄자가 되다니.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베트남 전쟁 시절 찍은 사진들이었죠. 젊은 날의 저와 전우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 제 손이 사진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도 PTSD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다만 저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을 뿐이죠. 아내, 동료들, 제도적 지원. 다음 날 아침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중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교도소가 아니라 치료와 재활이에요. 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초장님 말씀이시니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편의점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놀랍게도 박중호의 어머니셨어요. 장군님, 중호 좀 살려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때처럼 말이죠. 편의점 근무 중에도 머릿속은 박중호로 가득했어요. 그날따라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군님, 제 아들이 군대에 가서 걱정인데 조언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간단히 대답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자녀분께 자주 연락하세요. 그리고 제대 후에도 관심을 놓지 마세요. 군대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전투는 사회에 돌아왔을 때 시작되죠.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박중호의 변호를 맡아주게. 비용은 내가 대지. 친구는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자네가 왜? 자네를 해치려 한 사람 아닌가? 그는 우리가 보호했어야 할 전우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구는 더 묻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재판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박중호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증인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벌하기보다 치유해야 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희생자입니다. 판사는 제 증언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와 함께 의무적인 PTSD 치료 프로그램 이수였습니다. 박중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작게 속삭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장군님, 왜 강도를 도우시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전장에선 적과 아군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모두가 같은 국민이에요. 우리의 의무는 서로를 지키는 것이죠. 그 말이 다음 날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장군의 용서와 지혜 마이너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닌 포용하는 것. 박중호 사건 이후 편의점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안전한 피난처로 알려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진지한 대화로 이어졌죠.
한 고등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장래 희망을 못 정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제 대답에 학생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군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레 따라오죠. 이어서 말했죠. 그 이후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어떤 날은 편의점 테이블에 4명의 학생들이 둘러앉아 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김민수 점주는 웃으며 말했죠. 강 어르신, 여긴 편의점인가요? 상담소인가요? 어느 날 근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학교에서 안전교육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수락했어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갈까요? 특강 날 긴장되는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습니다. 강당에는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30년간 수천 명의 군인들 앞에서 연설했지만 이 아이들 앞에서는 왠지 더 떨렸습니다. 안전은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특강을 시작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준비된 사람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죠.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특강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질문 시간에는 손이 쉴 새 없이 올라갔습니다. 장군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모든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어요. 두려움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특강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죠. 진정한 전투는 전장 밖에 있다고요. 장군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말씀이 이해돼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명한 할아버지셨군요. 짧게 대답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학교 특강 이후 지역 노인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장군님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저는 지역사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회관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였어요. 전쟁을 겪었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온 세대죠.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를 구닥다리 취급하지만 우리에겐 경험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제 말에 노인분들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할머니가 일어나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네를 위해서요. 그 말에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실버 방범대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5명으로 시작한 실버 방범대는 첫 활동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지키기를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에 학부모들도 감사해했죠.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박중호가 찾아왔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고 있다고 했어요. 장군님, 저도 뭔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죠. 실버 방범대에 젊은 피가 필요해. 자네의 군사 경험도 도움이 될 거고. 제안했어요. 박중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요?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네.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박중호도 방범대에 합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중호의 진심이 전달되면서 노인분들도 그를 받아들였죠. 실버 방범대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 지역 안전의 새로운 지킴이로 저희 활동이 인근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방범대가 생겨났죠. 그렇게 단 몇 개월 만에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롭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은퇴 생활이 이제는 활기차고 보람찼어요. 편의점 일도
실버 방범대 활동도 학교 특강도 모두 제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제 삶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들의 고민, 기쁨, 슬픔을 함께 나누며 제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장군으로서 항상 강해야 했던 저는 이제 인간 강철호로서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편의점 장군님 이야기는 해외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맞나 싶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래, 아들아, 아버지다.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언제든 와라. 간신히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난다니.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민석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 생활에 너무 몰두해 가족에게 소홀했어요. 특히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더 엄격했죠. 넌 강 가문의 장남이다.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항상 이런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민석은 결국 반항했어요. 군대를 가기 싫다며 유학을 떠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직장을 구해 정착했습니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저 사진으로만 며느리 얼굴을 봤을 뿐이죠. 딸 미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빠가 연락했어, 아버지. 미정이 말했어요. 저도 다음 주에 한국에 갈게요. 함께 만나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인다니.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집 청소하고 냉장고 채우고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니 어색했지만 아내가 남긴 레시피북이 도움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미정과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녀라니,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니.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어요. 민석이 물었죠. 아버지, 어떻게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의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우연히 시작한 편의점 알바까지. 사람들 속에 있으니 덜 외롭더구나.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셨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항상 강인하시니까. 미정도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란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군인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 너희들에게 너무 엄격했고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해줬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부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가와 저를 안았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따뜻한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들의 품이 이렇게 크고 든든한지 몰랐어요. 손녀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 제 품에 안겨있는 느낌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이름이 뭐니? 물었죠. 은서예요, 아버지. 강은서.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예쁜 이름이구나. 은서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의 직장 생활, 미정의 연구, 은서의 태명을 정할 때의 에피소드까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누구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가족의 재회 이후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민석과 미정은 정기적으로 연락해왔고 영상통화로 은서의 성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외로움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일했어요. 김민수 점주는 이제 제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강 어르신 상담 코너라고 이름 붙인 작은 테이블이었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버 방범대 활동도 확장됐어요. 이제는 30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박중호를 포함한 젊은 퇴역 군인들도 5명이나 합류했어요.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귀중한 장이 되었죠. 어느 날 지역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 퇴역군인 지원 프로그램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주저없이 수락했어요. 박중호 같은 경우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정신적 치료뿐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의견에 모두가 귀 기울였어요. 프로그램은 빠르게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연계까지 포괄적인 지원 체계였어요. 특히 PTSD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강조했습니다. 실버 방범대와 퇴역 군인 지원 프로그램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냈어요. 방범대 활동은 퇴역 군인들에게 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했고 그들의 참여는 방범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낯선 양복 차림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강철호 소장님이십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왔습니다. 의아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 지원 정책 개편에 장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편의점 일이 있어서. 망설이는 제게 김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가세요. 국가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결국 보훈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서울로 가서 정책 자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퇴역 군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갔습니다.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퇴역 군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박중호도 이제는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며 다른 퇴역 군인들을 돕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청소년 손님이 물었어요. 장군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전투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벌어진다는 걸 깨닫는 거지. 영웅이 되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단다. 그 말을 들은 김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군님, 그 말씀 어디 글로 적어두시죠. 너무 멋진데요. 민석에게 전화가 왔을 때 마침 그 문구를 종이에 적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은서를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요. 민석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냐? 너희가 돌아온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은서를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요. 눈물이 또다시 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창문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2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는 걸. 군 생활의 긴장감, 지휘관으로서의 무게, 은퇴 후의 공허함.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CCTV에 찍힌 30초의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저를 외로운 은퇴 노인에서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강도를 제압한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죠. 창밖에서 실버 방범대 조끼를 입은 노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젊은 퇴역 군인들도 함께였죠. 그들을 바라보는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장군님, 내일은 손녀분 만나러 가시냐면서요? 일찍 퇴근하세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의점을 나서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속삭였어요. 여보, 난 지금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 군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지금 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시간들이 모두 그 나름의 가치가 있었어요. 도착할 곳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길이 필요했던 거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적막함이 저를 반겼지만 이제는 내일 만날 손녀 은서의 사진이 액자 속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방 한켠에는 민석이 보내준 은서의 장난감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주말마다 손녀를 돌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잠들기 전 오래된 군복이 걸려있는 옷장을 열었어요. 훈장들과 계급장, 그리고 지휘봉까지. 한때는 이것들이 제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손으로 옷감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겼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습니다. 손녀가 오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아내와 찍은 젊은 시절 사진들,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 그리고 제가 직접 깎은 나무 장난감까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 가족이 서 있었어요. 은서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그 작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녹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꿈처럼 흘러갔어요. 은서와 함께 공원에 가서 놀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석이 말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저희가 아버지 근처로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이냐?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웃으며 대답했죠. 네, 아버지. 이제 은서가 할아버지와 매일 볼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김민수가 놀란 얼굴로 바라봤어요. 장군님, 오늘따라 얼굴이 더 밝시네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네. 그날 편의점은 특히 분주했어요.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대부분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했어요. 장군님, 제 아들이 군대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진심을 담아 조언했습니다. 아드님에게 자주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 후 계획을 함께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군 생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오후에는 실버 방범대 회의가 있었어요. 요즘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대로 등하교 시간에 배치되면 어떨까요? 제안했죠. 모두 동의했습니다. 회의 후 박중호가 다가왔어요. 장군님,
저 감사드립니다.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그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취업 통지서였어요. 퇴역 군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안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축하하네, 중호군. 진심으로 기뻤어요. 한때 제 앞에 칼을 들이밀었던 청년이 이제는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녁 편의점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퇴역 군인 지원 강화 법안 국회 통과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그 법안이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편의점 장군으로 알려진 강철호 전 소장의 자문을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믿기지 않았어요. 제 작은 노력이 국가적 변화로 이어지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다니.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특전사 훈련 중 극한의 상황에서 바라봤던 밤하늘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지금도 같은 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혼잣말했어요.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군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로 걸어둔 편의점 조끼를 보았습니다. 두 옷 모두 제 일부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강철호라는 사람의 여정이었죠. 창가에 앉아 손녀 은서를 위한 나무 장난감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30년간 무기를 다루던 이 손이 이제는 장난감을 만들고 손녀를 안아주고 지역사회를 돕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전투는 전장이 아닌 일상에서 벌어진다. 제가 만든 문구를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말이죠. 편의점 CCTV에 찍힌 30초의 영상.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그 30초가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진 매 순간의 선택과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나무 장난감을 마무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은퇴한 장군의 가장 위대한 전투는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